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이 시장에 어떤 좀 정부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보통 이제 시장 개입한다고 하면 보통 통화 정책 또는 재정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통화 정책은 시중에 이 통화를 뭐 저 많이 뭐 유동성을 뭐 키워주거나 좀 줄이거나, 한마디로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통화량이 많아서 그런다고 해서 이제 통화량을 줄이겠죠. 줄이는 방법 뺏을 수는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가장 쉬운 사례로는 국공채 매각이라고 하죠. 국공채 매각. 국채, 공채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채권을 팔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중앙은행 쪽으로. 그렇게 해서 국공채 매각. 만일 시중에 돈이 너무 적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팔았던 국공채를 다시 사들이겠죠. 사면서 현금을, 그죠, 통화를 지급하게 될 테니까.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통화 정책이고요. 재정 정책은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래서 남의 손을 타는 게 아니라 직접 정부가 돈을 쓰는 거죠. 뭐 다리를 건설하고 댐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좀 큰 국책 사업을 일으키게 되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그 공황이 왔었죠. 그래서 더 세게 왔다 그래서 뭐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 그때 제안했던 그 경제학자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죠. 케인즈가 뭐라 그랬었냐면, 써라. 국민이 못 쓰면 국가가 써라. 그래서 뭐 국가가 이제 그죠, 이 토목 사업 내지는 기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이런 방식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이제 2021년 12월 24일 테스트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재정통화정책이고 57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비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자, 애국 정부는 볼게요.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 무슨 얘기예요, 지금? 침체, 디프레션 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양을 해야겠죠. 돈을 써야겠죠. 아, 그럼 정부가 뭔가 쓰겠네요. 쓰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A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정부의 재정 정책 의도에 맞는 통화 정책. 야, 나 지금 돈 쓸 거거든.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쓰게 만들어 주라고요. 그럼 돈을 쓰게 만들어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화량을 증가시켜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율을 낮추는데 이자율 너무 낮네, 그냥 돈 쓰자,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라,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 1번. 정부 지출의 축소는 기획의 수단이다. 자, 지금 뭐 하겠다 그랬어요? 확대한다 그랬었죠.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축소, 말이 안 되죠. 자, 2번. 기획의 수단에는 소득세율 인상은, 이걸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야, 돈 좀 갖고 와봐 하면 국민들이 세금 내고 내면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적어졌으니까. 돈을 쓰게 하려면 소득세율, 즉 세금을 낮춰줘야겠죠. 낮춰줘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율 인상, 답이 그죠? 틀린 답이 될 거고. 자, 니은의 수단으로 국공채를 매각한다. 자,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가, 네, 중앙은행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목표는 뭔데? 시중의 통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공채 매각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총수요. 총수는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좀 팍 키우자는 얘기죠. 총수를 키우자는 건데 총수를 감소시킨다? 아니죠. 자, 5번.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니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답 맞죠? 기준금리를 높이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높이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돈을 내가 쓸까 하고 있는데 금리가 30%야. 금리가 50%야. 그럼 돈을 안 쓰고 예금하겠죠. 여러분들 과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80년대, 70년대 금리가 엄청 높았었죠. 그러면 응답하라 1988에서 그, 그 성동일 직업이 한일은행 그 과장님이었었잖아요. 근데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 그거 퇴직금 받으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25%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자가 25%.
여러분들 이건 상상을 못하죠. 지금은 막 1%도 안 줘요. 이자 1%도 안 주는데 25%? 25%라는 얘기는 내가 만일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1년 이자가 250만 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퇴직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받았어. 퇴직금을. 그래서 1억 원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1년에 이자가 2,5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퇴직금을 4억 원을 받았어요. 1년 넣어 놓으면 이자가 1억 원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쳐 주었나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왜 뭐하라고 해 지금 산업 개발해야 되고 재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쓰면 어떻게 참아야지 참아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쫙 높여준 거죠. 높여주니까 돈이 계속 재투자 대투자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침체일 때는 정부가 쓰자 재정정책 재정을 확대하겠죠. 정부 경제가 너무 화랑이야. 그럼 어떻게 해? 좀 죽여야겠죠. 재정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일 때는 수요를 창출하고 정부가 쓰고 국민이 쓰고 하는 이런 소득 증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디프레이션 침체다, 그러면 정부 재정 정책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그 통화량 정책도 확대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화랑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소득세율 높여서 그렇죠 좀 더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급 이자율도 높여서 돈 안 쓰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자연스럽게 개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